안녕하세요. 혈관질환 올바를 알기 네 번째 강좌를 맡게 된 김송희입니다. 이전 영상은 보셨나요? 이번 시간엔 그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환자분들이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다, 보기 싫다라는 증상을 먼저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리가 굉장히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무겁다, 그리고 아프다, 그리고 자다가 일어날 정도로 다리가 너무 아파서 깨는 적이 많다, 그리고 쥐가 난다 등의 증상들이 있고요. 전혀 하지정맥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증상 중에 하나가 발바닥이 굉장히 후끈거리고 열감이 나서 못 견디겠다, 내지는 손발이 굉장히 차갑고 시리다,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있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다라는 증상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피부에서 반점처럼 올라오는 게 있다가 발목 쪽으로 색깔이 변해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피부 질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발목 쪽에 상처가 계속 생겨서 낫지 않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 이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소소하게 있는 증상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증상들이 하지정맥류의 증상이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7, 8개 정도의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본인이 3개 내지 4개 정도의 증상이 부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혹시 하지정맥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하지정맥류의 편견은 뭐냐면, 일단 다리가 붓고 혈관이 튀어나온다는 거는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리가 저린다던가 손발이 시린다든가 열감이 있다든가의 그런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내가 허리가 안 좋구나, 허리가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아서 이렇게 증상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편하게 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받으십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허리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한 3번 정도 수술을 받고도 증상이 계속돼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부의 색깔이 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피부과에서 한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 치료를 하는데 점점 피부가 착색된 부분은 점점 늘어가고 증상에 차도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쪽 피부과 저쪽 피부과를 돌다가 결국은 혈관외과로 오셔가지고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관에는 무조건 따뜻한 게 좋다라고 해서 반신욕을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조욕기를 가지고 날마다 조욕을 하신다, 또는 사우나에 가서 계속해서 사우나를 다니고 있다, 그러고 나면 증상이 좀 호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정맥질환에서는 정맥질환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도 운동을 하면 좀 호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정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들이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가만히 서서 뭔가를 어떤 그 자세를 취한다던가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데 이런 행동들 중에서는 정맥의 압력을 많이 가는 스트레칭이나 또는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아직은 잘못된 상식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는 이제 워낙 정맥 활성 약물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절하지 않은 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개가 막 겹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용하는 습관 자체도 잘못된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상의를 하시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오래 끌면 끌수록 수술하는 거나 그 다음에 치료하는 기간이라든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하지정맥류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